안녕하세요. 상위 1% 투자병법 시즌2 진행을 맡은 강민정입니다. 오늘도 11시 구간 월요일 시장 상황부터 함께 체크를 해보시죠. 먼저 양 지수 상황 확인해봅니다. 네, 코스피도 코스닥도 장 초반 대비 점점 더 고점을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개장 직후에 두 지수 모두 살짝씩 패이면서 코스피는 약보합권까지도 떨어졌었는데요. 현재는 무려 40포인트 넘게 오르면서 1.7%의 강세 2,400선을 회복한 흐름이 확인이 됩니다. 또 코스닥이 현재 2.9%, 3% 가까이 오르면서 코스피보다도 더 좋은 탄력을 오늘도 보여주고 있고요. 역시 770선 회복을 하면서 20포인트 넘게 껑충 뛰어오르는 모습입니다. 계속해서는 수급 동향도 확인해 보시죠. 먼저 코스피 매매 동향입니다. 네, 코스피에서는 외국인들이 10시 구간쯤부터 매수로 전환을 했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1,000억 원대까지 매수량을 늘렸습니다. 지난주에 환율이 1,300원 선을 돌파했었는데 오늘 좀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외국인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는 모습이죠. 오늘 환율은 12원 넘게 하락하면서 1,285원 선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는 코스닥 수급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코스닥에서는 코스피와 달리 지수의 탄력을 개인이 오늘 받치고 있습니다. 외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도를 하고 있고요. 오늘도 이 물량 개인이 받아주면서 1,400억 원대 매수에 나서고 있습니다. 계속해서는 이슈에 따른 종목도 하나 확인을 해보시죠. 네, 오늘은 LG헬로비전이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LG전자가 전기차 충전 사업에 뛰어든다고 밝히면서 수혜를 볼 거라는 기대감을 입고 있습니다. LG전자는 애플망고의 지분을 100% 인수해서 자회사로 편입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애플망고는 전기차 충전과 관련해서 원천 기술을 가진 기업입니다. 여기에 따라 계열사인 LG헬로비전이 부각을 받고 있는데 지난 2019년에 전기차 충전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공동주택 등의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오늘 LG헬로비전이 장중에는 20% 가까이 급등을 하면서 6,000원 선을 넘기기도 했고요. 현재는 5,660원 선에 거래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상위 1% 전문가들에게 투자 조언과 도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보유한 종목 어떻게 대응할지 1:1 종목 상담 시간 준비가 되어 있고요. 거기에 앞서서 실적과 펀더멘털이 탄탄한 필승 종목도 소개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오늘도 상위 1% 투자병법 시즌2 월요일의 문을 활짝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명승부사 전문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월요일의 남자 명승부사 전문가 소개를 화면으로 만나봤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강세가 뚜렷합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서 약 3개 정도 섹터는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원숭이 두창 섹터가 특히 크게 빠집니다. 이 주말에 WHO에서 아직까지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밝히면서 관련주들 급락이 좀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장 초반보다는 시장이 강세를 보이면서 조금씩 회복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 외에 또 어떤 종목들을 투자자들이 주목하고 있을지 이수민 캐스터와 먼저 함께 만나보고 오시죠. 네, 지금 이 시각 우리 투자자들은 어떤 종목에 가장 큰 관심을 두고 있을까요? 검색어 탑10 종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대체로 좀 바이오주들이 많은데 그중에 셀트리온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지금 항암 치료제 중에 하나인 아바스틴의 바이오시밀러가 유럽에서 판매 권고 승인을 받았다라는 소식 속에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발사인 제넨테크와는 특허 합의가 이미 완료가 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렇게 되면은 총 3가지 트룩시마와 허주마에 이어서 3번째 바이오시밀러가 이제 판매가 가능하게 되면서 시너지 효과까지 기대된다라는 이야기들 나오고 있으니까요. 같이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현대차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장 초반부터 현대차와 기아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아마 이 보도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블룸버그에서 현대차와 기아가 지금 미국의 전기차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라면서 긍정적인 보도를 냈습니다. 여기에 특히 아이오닉5와 EV6에 대한 극찬을 내기도 했는데요. 이 때문에 지금 자동차주 함께 좀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주가 추이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에코프로 BM 함께 살펴보시죠. 장 초반부터 무상증자 권리력 효과가 나타나면서 급등하는 모습들 나타났습니다. 다만 지금 구간에서는 윗꼬리를 강하게 달면서 지금 많이 상승폭이 둔화된 상태니까요. 이런 주가의 변동성도 꾸준히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검색어 탑10 종목 살펴봤습니다. 네,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이 가장 많이 되고 있는 종목, 즉 우리 투자자들이 주목하고 있는 종목들을 10가지 만나봤습니다. 이 중에서 오늘도 명승부사님께서 한 종목을 설명을 해주실 텐데 어떤 종목이 눈에 띄셨나요, 오늘은? 네, 지난주에는 제가 원숭이 두창으로 돈 벌려고 하지 말아 했는데 오늘 많이 빠지네요. 맞아요. 네, 근데 어쨌건 지금 장이 좀 바닥을 찍고 올라와 주면서 또 우리 많은 주린이 분들이 물려있는 주식이죠. 대표적인 주식부터 한번 체크를 해보고 싶어서 오늘 핫 이슈로 삼성전자 한번 뽑아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우리 핫 종목에서 이 종목을 보기는 또 처음인데 네. 먼저 투자자들의 댓글 반응부터 모아보겠습니다. 오늘도 뜨거운 종목 토론방 어떤 댓글들이 올라와 있을까요? 자, 뭐 그렇게 긍정적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시초가에서 매도한 사람이 승자다라고 하셨고 시간 됐다, 한 번은 가야지, 왜 그러고 있냐라는 분도 있었고 마지막 분 배당이라도 많이 줘라, 다른 기대는 없다고 하셨네요. 자, 조금 비관적인 태도를 가진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명승부사님 어떻게 보세요? 네, 뭐 장기적으로 이 낙관적일 때 사신 분들이 보면 이제 9만 원대, 그때 9만 8천 원, 5천 원까지도 막 상승했던 시기에서 이 삼성전자도 거의 뭐 한 30%에서 40% 가까이 하락이 많이 왔습니다. 증시가 이제 하락하면서 이 반도체 주식들이 우리나라 대표 업종 그리고 한국이라든지 또 대만도 마찬가지죠. 이런 수출 기업들이 많이 빠졌는데 저는 이번 또 FOMC에서 앞으로 물가 기조를 또 천명을 했어요. 꽉 잡겠다. 오히려 이런 쪽에 공매도가 많이 들어오고 삼성전자 같은 주식들이 많이 빠졌을 때는 이제는 되지 않았나. 그리고 제가 어떤 포털 사이트를 봤는데 최근에 삼성전자 손절했다라는 글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매수의 영역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조언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삼성전자가 지금 많이 빠졌다가 오늘은 그래도 1%가량 강세 보입니다. 59,100원 선인데 그래도 이제는 매수 적기가 다가오고 있다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있을 종목 상담 참여하는 방법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11시 20분쯤부터 저희가 종목 상담을 진행하는데요. 지금 화면 하단으로 QR코드가 나가고 있을 겁니다. 이 네모난 QR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 가져다 대셔서 촬영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화면에 뜨는 링크가 있을 텐데 그 링크를 클릭하셔서 채팅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이 채팅방은 익명으로 운영되고 있으니까 자유롭게 상담 사연을 남겨주시기 바라고요. 종목의 이름과 매수가
주가, 그리고 비중 이렇게 3가지 정보는 꼭 적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QR코드로 들어오는 방법이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메시지로도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문자는 저희가 샵 3772번으로 받고 있고요. 이쪽으로 문자 보내실 때는 간략하게 명승부사라고 우리 전문가 이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해당되는 시청자님 번호로 역시나 채팅방 링크 전송해 드릴 테니까 입장하셔서 마찬가지 방법으로 종목 상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이어서는 필승 종목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승부사님은 지금까지 이제 3주째 출연이신데 네 네. 종목을 총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종목이 적기 때문에 수익률 리뷰는 좀 생략을 하도록 하고요. 오늘도 먼저 필승 종목 소개부터 좀 받아볼게요. 오늘도 2종목 준비하셨다고요? 네, 오늘까지만 이제 2종목을 장이 너무 좋아서 매수에서는 지금이 적기가 아닌가, 모든 주식들이. 지난주에 제가 정주영 회장님 사진을 좀 갖고 나오면서 조선주를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조선주 최근에 많이 안 빠지고 가장 강하면서 오늘도 뭐 5%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자리에서 또 조선주를 쫓아가느니 또 한 가지 더 좋은 것들을 좀 제시를 해드리고 싶은데 보면 그림을 보니까 폭포수 그림이 나오고 있죠. 폭포수 그림. 네, 힌트. 자, 낙폭 폭포수 과대. 그림. 이게 뭘까? 뭐 수도 관련주? 그건 아니고 이제 낙폭 과대. 최근에 이 주식이 이 신용 공매도들이 많지만 네. 또 신용도 많았어요. 근데 이제 거래량이 없이 그런 신용 물량들이 출회되면은 본인 의지와 다르게 주가가 많이 빠지죠. 그런 것들이 지금은 단기로는 매우 유리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요 2종목을 준비를 해왔는데 오늘 벌써 시장 상황과 시장 상황에서 많이 좀 오르고 있습니다만 이 2종목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종목 첫 번째 종목은 낙폭 과대 많이 빠진 것 중에서도 아무거나 사면 안 되겠죠. 아무거나 사면 안 되고 회사가 건실하고 실적이 좋은 주식을 저는 뽑아왔습니다. 자, 근데 이 주식이 최근에 너무 많이 하락을 했어요. 하지만 이 회사의 이슈가 있죠. 이제 미국에서 중국 CCTV를 이제 금지하겠다. 요즘에 CCTV를 많이 개인들도 다시잖아요. 그런데 개인 집에서도 다시고 CCTV 수요는 늘어나는데 이 보안상의 문제들이 많이 있죠. 보안상 문제로 이 중국 CCTV를 사용하기는 좀 많이 꺼려집니다. 토종 브랜드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CCTV 기업이고요. 또 최근에 이제 보면은 인건비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로봇 관련주도 뜰 거고 이제 서빙하는 로봇도 있을 것이고 또 그런 거에 발맞춰 무인 점포들이 늘어나게 된다면은 요 CCTV 수요가 저는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요. 요 기업도 실제적으로 실적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셀프 계산대 이런 것들이 많이 앞으로 설치가 되면서 우리 영업하시는 분들 인건비를 줄여줄 거라고 보고요. 거기에 발맞춰 주가도 너무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저는 최고의 적기가 아닌가 하면서 한 종목을 준비해 왔습니다. 종목명은 잠시 후에 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낙폭 과대주 일단 한 종목을 말씀을 해주셨고 신용 물량이 많이 나오는 만큼 실제 가치보다 훨씬 더 싸게 거래되는 종목들이 있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네. 자, 2번째 종목도 그럼 설명을 해주시죠. 네, 2번째 종목도 지금은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개인 신용 물량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거래 없이 많이 빠진 주식. 보통 이제 우리 전문가분들이 종목을 가져올 때 이렇게 막 오르는 주식들을 하잖아요. 네. 근데 지금 타이밍에는 그런 주식이 더 유리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요 낙폭과대 또 폭포수 그림을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면서 낙폭과대 중에서도 또 실적이 튼튼하면서 좀 이슈가 있고 앞으로 좀 회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을 선택해야겠죠. 무조건 많이 빠졌다고 사는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좀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 회사가 저기 디지털 인증 시장과 또 디지털 무슨 보안 쪽의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요. 건실한 기업입니다. 뭐 실적도 나고 있고. 근데 최근에 또 일본 시장 디지털 인증 시장을 또 공략한다. 뭐 MOU밖에 체결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일본 시장에서 우리나라 기업이 한번 좀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그림들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최근 또 마침 주가도 사상 최고로 싸기 때문에 이 종목을 좀 준비해 왔는데 2종목 다 오늘 아침에는 이제 시초가보다
저는 이제 원고를 어제 준비했는데 5%씩 좀 오르고 있어서 매수가는 좀 유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 종목 두 번째 종목도 얘기를 드려보자면요. 낙폭이 많이 과대된 상태에서 요 실제적인 회사의 가치는 변함이 없어요. 영업이익이 작년 21년 1분기, 2분기까지 마이너스 19억이고 6억이고 8억이다가 오히려 4분기부터 흑자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도 뽑고 회사가 좋겠죠. 그동안 막 우리 회사가 막 적자고 힘들었던 시기에서 오히려 흑자로 돌아서고 있는데 앞으로 뭐 무인 점포라든지 뭐 셀프 계산대라든지 또 그런 것들과 함께 요 인증 시장이죠. 요거는 인증 시장에서 요 회사가 독보적인 또 지위를 가지게 되면서 일본 시장까지 점령하게 된다면은 저는 요 종목도 보안 시장 앞으로 눈여겨봐야 된다 말씀드리면서 주가가 쌀 때 사두자, 쌀 때 묻어두자라는 개념으로 두 번째 종목도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낙폭 과대주 두 가지를 소개를 해주셨고요. 하나는 CCTV 관련주, 또 한 종목은 디지털 인증 관련주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역시나 어떤 종목인지 유추가 되는 분들은 댓글로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가 방송 말미에 정확한 종목의 이름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는 종목 상담 코너가 이어집니다. 두 가지의 참여 방법이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화면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를 카메라로 찍어서 채팅방에 입장하시는 방법입니다. 현재 나가고 있는 네모난 QR코드 촬영하시면 됩니다. 링크가 나타날 텐데요. 이 링크 클릭하시면 익명의 채팅방으로 무료 입장이 가능합니다. 채팅방에 상담 신청하실 때 잊어버리지 마셔야 할 부분, 상담받고 싶은 종목의 이름, 종목을 매수한 가격, 그리고 비중 몇 %로 사셨는지 반드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방법은 문자 메시지로 참여하는 방법입니다. 문자는 샵 3772번으로 한 통만 보내시면 됩니다. 오늘 출연한 전문가 명승부사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저희가 채팅방 링크를 시청자님의 번호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데일리 TV에서 제공하고 있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참고 자료로 제공할 뿐입니다. 투자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투자자 본인의 몫이라는 점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잠시 후에 종목 상담 코너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명승부사 전문가가 함께합니다. 네, 종목 상담 시간이 시작이 됐습니다. 먼저 참여하는 방법부터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는 QR코드로 입장하는 방법, 두 번째는 문자 메시지로 링크를 받는 방법입니다. QR코드는 현재 화면 아랫단에 나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을 하시면 링크가 나타날 텐데요. 그 링크를 클릭하셔서 채팅방으로 바로 입장을 하시면 되고요. 세 가지는 빠뜨리지 말고 적어주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목의 이름, 그리고 매수한 가격, 마지막으로 비중, 이 세 가지 적어주셔야 저희 명승부사 전문가께서 정확하게 진단을 내리고 상담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로 참여하는 방법입니다. 샵 3772번, 샵 누르고 3772번으로 보내시면 되고요. 문자 한 통만 남기시면 됩니다. 전문가 이름 명승부사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회신으로 역시나 채팅방 링크를 보내드릴 테니까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그러면 어떤 상담자들이 오늘도 모여 계신지 일단 채팅방으로 함께 입장을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상담자들 함께 만나보시죠. 첫 번째 분은 배불뚝 제이지입니다. 컴투스 홀딩스 말씀하셨고 68,500원의 매수가입니다. 비중은 10%로 담으셨네요. 자, 추가 매수를 해야 탈출할 수 있을까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분 일단 궁금한 점은 추가 매수를 해야 될지 여부입니다. 오늘 가격은 이제 51,0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자,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컴투스 홀딩스도 보면은 작년 이제 메타버스랑 또 NFT 관련해 가지고 큰 상승이 있었던 주식이죠. 근데 버블을 너무 많이 만들었던 것 같아요. 미래 성장성이 뭐 좋겠다 그러면서 사실 이 게임주들이 많이 올랐던 것들은 유동성이 몰렸던 것 때문이지 실제적인 그 기업들이 뭐 NFT라든지 메타버스로
이렇게 성공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제가 볼 때 거기에 대한 이제 과하게 야 이쪽이 좋겠구나 하면서 몰렸던 돈들이 빠지면서 주가는 제자리로 찾아가는 구간이다 말씀을 드리는데요. 중요한 거는 요 이제 추매에 대해서는 단기로는 이제 빠져야 될 것보다 좀 너무 많이 빠지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매수가를 보니까 이제 58,000원 정도인데 6만 원이면은 뭐 최근에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최근에 그렇게 비싸게 사신 건 아닌데도 빠졌습니다만 저는 충분히 반등해서 추가로 매수를 하셔도 빠져나올 수는 있습니다. 근데 주식이 이제 빠져나오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본다면은 차트적으로도 지속적으로 큰 하락 이후에 저는 이 주식이 다시 크게 올라간다라고 보지 않아요. 다시 크게 올라간다는 조언을 드릴 수가 없고요. 반등 목표치 한 6만 원 선이나 최대한 이제 올라가 봐야 7만 원의 엄청난 저항이 있죠. 7만 원을 뚫기가 어렵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면서 하지만 지금 자리에서는 일부 매수 이후에 반등을 노린 매매, 뭐 여기서 팔 수 있는 그 정도 매매가 다지. 저는 이렇게 최근에 뭐 실적도 안 좋아지고 있고 또 게임 회사라는 게임 회사들이 이 경쟁이 심합니다. 광고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새로운 게임 회사들이 생기면서 뭐 NC소프트 같은 이제 공룡들도 휘청휘청 거리는 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컴퓨터 홀딩스는 그 정도까지 단기 매매만 유효하다라고 조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도 또 많은 분들이 저희 노란톡에 오셔서 질문들이 많이 하셨는데 또 많은 분들 오늘도 오시고 계시니까 이렇게 게임주 제가 미리 좀 조언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받기 위해서 노란톡에 오셔서 또 자세하게 상담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첫 종목은 컴투스 홀딩스였습니다. 낙폭이 일단 과했다는 말씀이셨고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 하지만 7만 원대 강한 저항대 있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참고해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다음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종목 상담 오픈 채팅방으로 이동해 보시죠. 네, 다음 분 닉네임은 야생화입니다. 넷피스, 아마도 넷패스 종목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35,000원이 매수가고요. 비중은 15%입니다. 물타기해서 평균 단가 낮아진 겁니다. 라고 하셨고 꼭 부탁합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자, 넷패스 35,000원 매수가이신데요. 오늘 지금 보니까 가격이 2만 원대입니다. 2만 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 시장이랑 좀 비슷하게 움직이네요. 어제부터 오늘까지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반도체 쪽인데 네. 넷패스 어떨까요? 네, 넷패스가 앱 보면은 이제 인공지능 센서도 만들고 저도 매우 좋아했던 기업이에요. 근데 저도 넷패스를 작년 2021년이죠. 2021년 에서부터 좀 이 기업이나 반도체 종목, 대부분의 반도체 종목에 대한 투자를 좀 멈추자라고 조언을 작년에 드렸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이제 반도체 쪽이 경기가 안 좋아지면은 또 러시아 전쟁도 있고 타격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 또한 이제 넷패스의 경우는 뉴로모픽, 인공지능 뭐 이런 것들 센서들도 만들고 있는 기업인데요. 주가가 상당히 약하게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뭐 손실을 보고 계실 수밖에 없는데 근데 물타기를 한 것보다 저는 이 추세를 봐야 돼요.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넷패스를 보시면은요. 이 상승했던 시기 7,000원 과거 7,000원이죠. 7,000원부터 시작했고 또 15,000원부터 시작했던 이 상승 파동들이 1차 상승 이후에 2차 파동까지 대부분이 진행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대시세를 의외로 큰 시세를 줬던 종목이죠. 이런 주식들이 이제 큰 시세를 주고 좀 꺾이고 있는 추세가 꺾이고 있죠. 추세 꺾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당연히 매수하셔도 됩니다. 오늘 매수하셔도 저는 괜찮다고 보지만 반등이다. 어느 정도까지? 최대한 반등 목표가 한 25,000원에서 27,000원까지의 반등이다. 그러면은 상대적인 거죠. 지금 매수하신 분들은 10% 수익을 얻을 수 있겠지만 지금 추매를 해서 뭐 25,000원에서 7만 원 추매한 거를 파셔도 됩니다만 뭐 그것보다는 또 제가 좀 관심 있어 하는 부분에 새로운 주식으로 또 수익을 보는 것도 어떤가. 어쨌건 반등 목표치는 25,000원에서 27,000원까지만 잡아보자. 이렇게 조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넷패스 종목이었습니다. 좀 손실이 크시긴 하지만 25,000원에서 27,000원까지만 반등 구간으로 보자라고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해주셨고요. 또 오늘도 매수 가능하다라는 진단이었으니까 신규 진입 고려하고 계신 분들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상위 1% 투자 병법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채팅방으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QR코드가 현재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을 텐데요. 이 QR코드 촬영하셔서 종목 상담 전용 채팅방으로 입장하시면 됩니다. 이곳에 들어오셔서 3가지 정보는 반드시 남겨주셔야 하는데요. 오늘 상담받고 싶은 종목의 이름, 또 종목을 매수한 가격, 마지막으로는 비중까지 적어주셔야 명승부사 전문가께서 더 확실하고 정확하게 진단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전문가에게 남기고 싶은 코멘트라든지 사연이 있다면 역시나 상세하게 적어 보내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QR코드로 입장하는 방법이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면 문자 메시지로도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는 저희가 샵 3772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실 때 전문가 이름 명승부사라고 적어서 보내주셔야 하고요. 그러면 저희가 회신으로 링크를 보내드릴 테니까 역시나 링크 클릭하셔서 채팅방 입장하신 후에 종목 상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이 같은 방법으로 입장하신 종목 상담자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분도 함께 만나보시죠. 제발 올라가라라고 염원을 닉네임으로 적어주신 분입니다. 자, 종목 한번 볼까요? GS건설이고요. 매수가는 42,200원, 그리고 비중은 20%입니다. 물타기 해야 할까요? 라고 하셨어요. GS건설, 이 건설주들이 지난주에 이제 부동산 정책이 나왔는데 시장이 워낙에 크게 밀리다 보니까 어떤 큰 주가 수혜는 받아가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장에는 GS건설이 0.5%가량의 빨간불 켜고 있고요. 31,500원. 이분도 손실이시긴 한데요. 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GS건설 뭐 건설주고 뭐고 최근에 수익을 내기가 어려웠던 것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지수 폭락이죠. 어쨌든 그런 투자 심리가 악화되면서 대부분의 주가들이 빠졌기 때문에 이 GS건설도 빠질 수밖에 없었지 않았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건설주는 되게 좋게 보고 있어요. 그중에서도 탑픽을 뭐 해외 건설을 많이 하고 있는 뭐 삼성 엔지니어링이나 뭐 대우건설 같은 부분이 좋겠죠. 왜냐하면은 해외 리비아나 해외 여러 곳에서 또 이제 산유국들이 전통적으로 돈을 많이 벌면 하는 것들이 또 건설이나 인프라 개축이고요. 우크라이나 사태에서도 이제 피해를 복구할 수 있는 것이 건설 해외 건설 부분인데 이 GS 건설도 뭐 그런 쪽에 대한 강점은 있습니다만 오늘 뭐 주가가 크게 지수에 비해서 화답하고 있지 않다면은 뭐 일단은 좀 보유를 하시되 수위를 지켜보시면서 저는 더 중요한 것을 하나 말씀드리면은 이 더 이상 어쨌건 빠지기는 쉽지 않다라는 의견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봉입니다. 연봉 차트를 보시면은 1990년도부터 2007년까지 10년간 크게 이렇게 올랐던 것이 이 건설업이었습니다. 해외 건설하는 GS건설 또 무슨 현대건설 여러 가지 삼성 엔지니어링 뭐 이런 기업들이죠. 근데 그런 기업들이 이제 업황이 좀 나빠지면서 장기 조정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 장기적인 5년 동안 추세 하단을 이렇게 깨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 추세 하단을 깨고 있지 않고 그 가격은 유지하고 있다. 근데 이제 보면은 실적이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이 GS건설도. 게다가 민간 분양한 아파트들 뭐 임대사업해서 갖고 있던 아파트들도 그 임대사업 했는데 GS건설이 갖고 있던 것들도 올라갔어요. 아파트 가격이 올라서 이 건설사들이 이득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앞으로 건설이 우리나라에 막 크게 더 많이 활성화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이제 불확실성이 있는 것인데 어쨌건 GS건설은 건실하고 더 추가 하락의 여지는 없다. 저는 반등 목표치는 어쨌건 한 35,000원에서 37,000원까지는 무조건 다시 돌아는 올 확률이 매우 높다. 돌아는 올 그 정도까지 좀 지켜보시면서 그 이후에 좀 다시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GS건설 종목까지 만나봤습니다. 명승부사님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반도체 종목은 조금 현재는 리스크가 있다라고 보고 계시지만 건설주는 좀 좋게 보고 계시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종목도 함께 만나보시죠. 채팅방으로 다시 옮겨가 볼게요. 멋쟁이 프로도 님입니다. 포스코 홀딩스 종목이네요. 매수가가 상당히 높습니다. 40만 원 넘어서 사셨어요. 40만 3천 원의 매수, 비중은 20%입니다.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네, 포스코 홀딩스가요. 지금 차트를 보니까 40만 원 선에 매수를 하시려면은 작년에도 좀 한참 오를 때 좀 사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고점에 잡으셔서 지금 23만 9,500원인데요. 이분은 대응 방법이 좀 있을까요? 네, 40만 원 작년 5월이죠. 5월에 네. 41만 3천 원을 기록했는데 뭐 LG화학으로 치면은 100만 원에 매수를 하신 거죠. 근데 네. LG화학도 반토막이 났는데 포스코홀딩스도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근데 이제 포스코홀딩스를 팔아야 되나 어때야 되나 저기 비중이 20%를 갖고 계신데 지금까지 갖고 계셨던 분이 제가 지금 여기 와서 이거 팔으세요라고 한다고 파시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게다가 저는 이 주식을 지금 팔면 안 된다라는 의견을 또 드리고 싶어요. 포스코홀딩스 또 보시면은 요 회사의 이제 실적적인 것을 보면요, 영업이익이 너무 많이 나고 있어요. PER 기준으로 3.7배입니다. 이게 너무 싸요, 주식이. 그런데도 안 오르고 있죠. 그런 이유는 지금 포스코의 문제가 아니라 이 한국 시장에 외국인들의 자본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고 있지 못할 뿐이지, 이제 어느 정도 환율도 올라가게 되고, 또한 이제 그 이머징 시장이 상대적으로 다른 기업보다 많이 빠졌던 우리 한국 기업들이 실적이 좀 늘어나고 공매도가 줄어들게 되면은요, 이 포스코 같은 기업은 저는 지금이 매수 적기다. 포스코를 사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요 월봉 차트를 한번 볼게요. 차트를 보시면은 보통 이제 제가 이제 장기적인 월봉을 보여드리는데 지난번에 상승 이후에 월봉입니다. 이 볼린저 밴드 자리죠. 이 볼린저 밴드 자리, 요 추세 저점인 요 자리까지는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게 22만 4천 원 정도죠. 22만 4천 원. 그 정도까지는 내려올 수 있지만 저는 그 자리를 딛고 추가 상승할 여력이 매우 높다. 하지만 이제 시장에 지금 자금들이 많이 빠져나간 상태에서 포스코는 좀 무겁겠죠, 아무래도. 하지만 좀 작은 기업들이 튀지만 저는 요 기업 포스코 장기적으로도 2007년도부터 너무나 십몇 년 동안 빠져왔습니다만 실적은 단연코 대한민국에서 1위가 되고, 최근에 보면 이제 포항 쪽이나 울산 쪽이 저는 도시들이 호황이 될 것 같아요. 그쪽이 지금 또 번창하고 있다는데 요 포스코나 이런 기업들이 새로운 일자리들을 많이 창출할 것 같습니다. 보유 입장 말씀드리면서 좀 어려운 시기지만 요 포스코 철강주와 함께 또 제가 좀 관심 있게 좀 말씀드리는 쪽도 비중 한 5%를 보시면서 단기적으로 추이를 좀 지켜보시는 게 어떤가, 이렇게 조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스코홀딩스의 종목은 홀딩, 보유 의견을 주셨습니다. 실적 대비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고 퍼도 낮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최근에 우리 시장이 많이 하락을 하면서 이렇게 실제 밸류 대비 저렴한 주식이 좀 많아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계속해서 다음 상담자분도 만나보시죠. 이번에는 어떤 사연일까요? 이상수 님입니다. 한국 BNC 종목이고요. 평균 단가는 1,339원입니다. 비중은 40%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한국 BNC 코스닥 종목이죠. 오늘 좀 바이오 쪽에서 상승이 좀 강하게 나오는 종목들이 많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BNC가 7% 상승을 하고 있고요. 8,000원 선 지금 돌파를 오늘 장중에 했습니다.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매수가가 10,000원대면은 지금 손실이 거의 한 30에서 40%. 근데 비중 또 많으세요. 네. 근데 10,000원대 매수를 왜 하셨는지를 저는 조금 의문입니다. 10,000원대면은 이미 이 이슈가 한국 BNC 이슈도 끝나갔고 그냥 이제 낙폭과대로 매수를 하신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작년 코로나 치료제 관련해서 크게 이제 상승이 나왔던 거죠. 근데 이제 출시가 계속 늦어지고 있다. 주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기대감 자체가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단기적으로 이제 하락을 하는 주식도 이렇게 파동은 만듭니다. 파동. 모양들은 만들겠죠. 근데 자세히 보시면은 요 한국 BNC의 차트 모습을 보시면은요.
전형적인 이제 역배열 상태죠, 역배열. 근데 반등은 옵니다, 요 반등. 뭐 주식이 내려간다고 오르는 주식도 그냥 계속 오르지 않습니다. 오르다가 조정이 크게 들어오고 다시 오르고 하는데 이 전형적으로 하락을 하고 반등 오고 다시 하락하고 반등 오고 그래서 반등 목표치까지만 저는 상승을 보지 그 이후에 더 크게 폭등을 할 것이다라는 것을 조언 드릴 수가 없어요. 게다가 이제 실적도 줄어들고 있고 어떤 이슈가 없습니다. 다행히도 그 반등 목표치가 그래도 9,000원에서 10,000원 선까지는 좀 있기 때문에 지금 비중을 보시고 어느 정도 근접했을 시는 조금 비중을 줄여두시는 게 현명한 판단이지 않을까. 그 이후에 저는 다시 하락할 확률이 한 60%가 넘는다. 이렇게 좀 조언을 드리면서요. 한국 BNC처럼 이제 어떤 한 큰 테마를 타고 이렇게 올랐던 주식들 있죠. 올랐던 대상승을 했던 주식들이 거품이 꺼지면은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10년 이상 걸립니다. 그것을 좀 유념하시면서 투자에 제 조언에 좀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한국 BNC 종목 알아봤습니다.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좀 미뤄지고 없어지면서 하락이 좀 길어질 수 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비중 축소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상위 1% 투자 전문가 명승부사의 투자 병법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종목 상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받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QR코드를 찍어서 채팅방으로 입장하는 방법입니다. QR코드는 현재 화면에 나가고 있겠고요. 여러분 이 QR코드 찍으셔서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채팅방 들어오셔서는 세 가지 반드시 남겨주셔야 됩니다. 종목의 이름과 매수한 가격 그리고 비중 이 세 가지입니다. 꼭 남겨주셔야 정확한 진단이 가능하니까 반드시 적어주시고요. 이 QR코드 말고 문자 메시지로 참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는 샵 3772번으로 받고 있으니까 역시나 많이 남겨주시기 바라고요. 여기에는 종목의 이름이나 비중이 아니라 명승부사라고 전문가의 이름을 적어주셔야 한다는 점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는 채팅방으로 다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상담자도 함께 만나보시죠. 아싸 가오리라는 닉네임 쓰는 분입니다. DB하이텍 종목이고요. 평균 단가는 7만 원, 15% 비중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예의 있게 남겨주셨네요. 자, DB하이텍 오늘 1.9%가량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53,60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반도체 종목들도 이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오늘은 다 좋던데 명승부사님 반도체는 조금 안 좋게 보시는 입장 아니신가요? 안 좋게 봤던 거는 이제 작년인데 지금은 가격적인 메리트가 상당히 있어요. 전 삼성전자도 이제는 좀 사야 되지 않나 그런 의견을 드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살 거면은 저는 지금이 최고다. 근데 이 DB하이텍도 보시면은 2분기 실적이 앞으로 사상 최대 흑자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회사가 보면은 영업이익이 2,100원으로 사상 최고의 실적도 날 것으로 봐지고요. 뭐 어쨌건 자동차용 DB하이텍은 반도체 수요가 뭐 상당히 견조하죠. 그래서 이런 자동차용 반도체 측면에서 최근에 우려가 됐던 것들은 이런 부품 수급에 대한 재료 수급에 대한 문제가 있었던 거고 재료 가격의 인상에 대한 좀 이슈. 게다가 또 이 주식을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주식을 좋다고 보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신용을 쓰셨어요. 신용 비중이 막 4%가 넘어갔었는데 지금은 신용 비중이 2.4%로 신용이 많이 줄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괜찮지 않나라고 좀 조언을 드리면서요. 최근에 하락이 나왔는데 이거 보시면 상승기처럼 하락기도 반등은 나와야 됩니다. 반등은 최근에 너무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이 DB하이텍도. 하지만 이제 일목에서는 이 역전신호라고 그러죠. 역전신호. 보면은 이 65,000원에서 최근 63,000, 65,000원 구간에서 비중을 줄여라라는 역전신호가 났어요. 어떻게 돼서든지 팔아라. 근데 지금은 팔기 늦었습니다. 팔기 늦었고 오히려 그 가격대에 사신 것 같은데 이 월봉 추세를 본다면은 제가 좀 걱정하는 거는 장기적인 월봉 추세의 하단부가 하락 목표가
4만 3천 원 정도로 나오고 있어요. 4만 3천 원 정도. 그렇게 안 됐으면 저도 좋겠는데 뭐 그렇게 저는 지표에서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이 최종 목표치 하락 목표치는 뭐 한 4만 좀 많네요. 4만 5천 원이면은 거기까지도 하락 목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걸 드리는데 저는 그 자리 부근 지금부터 더 하락한다면은 저는 다시 거기를 찍더라도 이런 식의 그림들로 좀 되지 않을까 이런 그림들. 하지만 하단 목표가 한 4만 3천 원까지 있는데 뭐 다 맞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 차트를 본다고 다 맞지는 않는데 어쨌건 이 주식도 장기적으로 크게 올랐고 거기에 대한 기간 조정은 더 필요하다. 그리고 오늘 장에 그렇게 폭발적으로 반등이 강하지가 않아요. 반등이 강하지가 않아서 뭐 추가 매수는 좀 지켜보시면서 일단 추이를 좀 더 저희 노란톡방에서 같이 제가 좀 가끔 다시 한번 또 조언을 드릴 때 좀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DB 하이텍이었습니다. 월봉으로 보니까 확실히 이번 달에 상당히 많이 빠진 모습이 확인이 되네요. 반도체주들 뭐 다 비슷한 차트를 그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계속해서는 다음 종목도 만나보시죠. 채팅방 들어가 보겠습니다. 먹보네오님이고요. 하이브 종목 28만 원의 매수가, 비중은 15%입니다. 차트 보면 한숨만 나옵니다. 팬심으로 샀는데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자, 이분은 차트를 조금 보신 것 같아요. 28만 원에 매수하셨다. 사실 고점 대비해서 비싼 가격은 아닌데 지난주에 너무 많이 빠졌어요. 네. 개인 근데- 활동한다 이렇게 선언을 했거든요. BTS 멤버들이. 그러니까요. 근데 그 개인 활동 한다라고 하기 한 바로 몇 주 전에 매수를 하신 것 같기도 하고 그 한 달 전에 거의 4월 달, 5월 달에 매수를 하셨는데 그 이후에 이제 BTS 병역 관련해서 개인 활동 한마디로 이제 회사가 돌아가야 될 기계들이 다 없어지는 사태가 벌어진 거죠. 근데 이 하이브에 대해서는 저는 예전에도 그런 얘기를 좀 드렸어요. 이게 가장 리스크한 요인이다. 이 보면은 괜히 박진영 씨나 뭐 이런 분들이 걸그룹을 많이 키우는 게 아니다. 한참 나이 때 제일 중요해야 될 때 이 병역 문제가 항상 남자 그룹들이 문제가 되죠. 그래서 괜히 걸그룹을 키우는 게 아니다. 저는 좀 JYP가 더 좋은 실적을 좀 주지 않을까. 그리고 좀 그런 리스크에 노출이 적지 않을까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쨌건 지금 많이 빠졌는데요. 악재에 대한 이슈는 반영이 됐어요. 그리고 이 공모가 저점 대비 그 자리에서 요거를 깨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저는 이제 특별한 모멘텀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어떤 좋은 모멘텀이 좀 나올 것들을 본다면은 요 기업이 이제 하이브라는 것 자체가 플랫폼 기업으로 좀 변환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은 좀 해볼 수 있겠지만 저는 반등일 수 있다. 아직 반등 목표는 한 20만 원 정도까지의 반등이 나올 확률이 매우 높지만 그 이상은 좀 어렵지 않을까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조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이브 종목은 20만 원 선까지는 반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시니까 1차 목표가 선으로 잡아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종목 상담 시간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방송 끝나더라도 명승부사 전문가와 계속해서 소통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오픈 채팅방으로 입장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이 오픈 채팅방은 종목 상담 신청하시던 방법과 동일합니다. 현재 화면에 보이고 있는 QR코드를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QR코드 찍고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바로 무료 입장이 가능합니다. 오늘 종목 상담 시간 이후에도 승부주에 대한 전략과 방송 때 못다한 자세한 분석을 접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의 승부주를 공개할 시간입니다. 앞서 저희가 살펴봤던 게 이 종목, 낙폭 과대 종목이다라면서 이 폭포 사진을 보여주셨었는데 어떤 분이 지금 채팅방에서 제 종목도 폭포수만큼이나 많이 빠졌습니다라고 조금 웃기면서도 슬픈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폭포수만큼 많이 빠진 종목을 어떤 자리에서 사느냐가 좀 중요하겠죠. 근데 그렇게 빠지지 않고 최근에 강했던 주식은 제가 지난 시간에 좀 말씀을 드렸어요. 조선업이죠. 최근에 급락에도 조선업주들은 더 오히려 올라왔고 오늘도 지지난주 말씀드렸던 현대중공업은 5%를 오르고 있는데 너무 많이 빠진 반도체 주식이 2%밖에 못 오른다. 이거 문제가 있는 겁니다. 현대중공업이나 이 조선주가 맞습니다만 단기로는 저는 요 낙폭과대 주식들에 대해서 지금 시점은 관심을 받아야 되는데요. 낙폭과대라고 다 되는 건 아니다. 실적이 받쳐주고 앞으로 좋아질 기업인데 괜히 빠진 주식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종목입니다. 첫 번째 종목이 저는 종목명은 코콤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매수가가 오늘 좀 5%나 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제시한 가격보다 지금 시간에는 이제 더 오른 게 돼 버려서 매수가를 조금 보시면서 4,700원 플러스 마이너스 한 300원 선 밴드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00원, 300원 선 밴드에서 관심을 비중 5%만 두시라 말씀드리겠고요. 목표가는 한 6,000원 정도까지만 보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한 4,3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기업 코콤이라는 기업을 보면은 우리나라 이제 미국에서도 이제 중국산 CCTV에 대한 수요가 그거를 이제 못하게 한다라는 얘기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 대안으로 또 무인 점포도 많이 생기면서 한국의 CCTV 업체들은 앞으로 영업이익이 많이 늘어날 거라고 봐져요. 근데 주가가 너무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주식들은 아무 때나 사는 게 아니다. 많이 하락했을 때만 조금 사보시라, 관심을 두시라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저 오늘까지만 두 종목을 좀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증시가 저는 지금이 적기다. 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적기라고 보는데요. 오늘도 낙폭과대 주에서 또 실적이 되면서 주가가 이유 없이 괜히 개인들이 신용을 너무 많이 써서 폭포수처럼 흘러내린 주식 중에 앞으로 이 주식은 성장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 기업입니다. 종목명은 라온시큐어죠. 라온시큐어라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도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자리에서 방송하고 있는 가운데 좀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라온시큐어도. 라온시큐어 몇 프로? 또 5%가 올랐네. 자, 그래서 매수가를 제시드린 것보다 조금 보시면서 2,400원, 2,500원, 뭐 플러스 마이너스 100원 수준에서 2,500원 플러스 마이너스 100원권에서 비중 5%만 보시고 지난 코로나로 이 라온시큐어나 코콤 같은 경우 증시가 많이 빠졌을 때 요 비슷하게 낙폭과대를 묻어놓은 것 중에 100%씩 올라가는 것들이 생겼습니다. 근데 그런 투자를 하기에는 지금이 적기가 아닌가 말씀드리면서요. 짧게 요 차트적인 그림을 한번 보시자면요. 이렇게 과거 보면은 이게 급등하고 이렇게 많이 올랐었던 시기에 주식을 사면은 물립니다. 하지 마세요. 물립니다. 근데 이 볼렌저 밴드 월봉이죠. 이 하단보다 더 낮게 가치가 있게 하락한 자리에서는 저는 과감하게 매수해 보는 게 어떤가. 요 코콤이나 라온시큐어 두 종목 다 요런 자리가 아니라 요런 자리다 말씀드리면서 저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명승부사께서 실적이 받쳐주는 낙폭 과대주에 집중을 해서 두 종목 소개를 해주셨고요. 코콤과 라온시큐어가 오늘의 승부주였습니다. 네, 오늘 수고하신 명승부사님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상위 1% 투자병법 시즌2 저희가 준비한 월요일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도 오전 11시에 돌아오겠고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